브레인 디자이너 김석봉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봄날을 재촉하고 있죠. 봄 날씨도 어떨 때는 좋아졌다가 어떨 땐 또 추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기온이 상승하죠. 주가 곡선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좋아지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편해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힘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좋아졌을 때 그런 분들이 잘 살게 됩니다. 그만큼 나중에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칭찬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칭찬. 켄 브랜차드라는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 나와서 10년 전에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잘 팔렸을까요? 아주 논리적이었죠. 고래를 이용해서 칭찬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건 서양 고래죠. 우리나라 고래도 춤을 출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옷을 산다면, 누군가 옷을, 예쁜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면 그 옷을 사기 위해서 돈이 얼마든 간에 그 옷을 사러 갑니다. 유행처럼 번지죠. 그리고 또 탤런트 누가 뭐를 입고 있다 그러면 그걸 안 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사게 됩니다. 왜? 남의 시선을 의식하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어디 나갈 때 자기 옷 뭐 꾸며 그렇게 꾸미지 않습니다. 무슨 파티가 아닌 이상. 근데 우리는 슈퍼에 가더라도 화장을 하고 가야만 됩니다. 왜? 남의 시선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내가 속한 단체에서 내가 어느 위치인지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확인받고 싶은 거죠. 강아지도 보세요. 집에서 묶어 키우는 강아지랑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강아지랑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집에서 묶어놓고 키우는 강아지는 가족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풀어놓고 키우는 강아지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 서양인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본다 그러면 3월 모의고사를 봐서 어떤 애는 잘 나오고 어떤 애는 못 나오고, 근데 잘 나오는 애한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애는 그 다음부터 공부가 좀 느슨해집니다. 근데 못 나왔다고 야단 맞은 애들은요, 이를 악물고 또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문화 자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버리면, 칭찬을 받아버리면 손을 놓습니다. 근데 남들과 비교해봐서 내가 못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를 악물고 공부합니다. 성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봅시다. 국민들을 위해 난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엄청난 추앙을 받습니다. 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일했으니까요. 근데 우리 가족을 위해 난 당분간 일을 못하겠어 그러면 그놈 죽일 놈입니다. 지 가족 하나 챙기려고 이 대의 명분을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떨까요? 아니, 미국보다 왜 서양인들은 어떨까요? 가족을 챙겼다 그러면 우와 하고 추앙받습니다. 왜? 거기 사람들은 개인주의니까 개인의 것만 챙겨도 대단한 건데 가족까지 챙긴다는 거죠. 이만큼 얘기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서양인의 사고방식과 동양인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고래도 춤춘다니까 그 책을 진짜 맞는 것처럼 우리한테 적용시키죠. 애들한테까지요.
동양인의 사고방식도 분석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마음대로 하죠. 뭐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면 자존감을 높인다. 자존감이 뭔데 칭찬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절대 자존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면 그 아이는 계속 칭찬만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자기를 감싸주고 어떤 일을 하든 부모가 이렇게 보호해준다면 그 아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모든 걸 칭찬으로 일관하니까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없는 애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막무가내죠. 심지어는 자기를 키워준, 그렇게 칭찬해준 부모의 말조차 무시하게 되죠. 내 사고방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나를 쳐다보는지 이거를 느끼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올리고 하는 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았을 때 거기에서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은 무조건 칭찬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모르는 부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그 여러 시각들이 중요시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넌 여기까진 잘했는데 너 요거 때문에 이게 안 됐어. 그것만 하면 넌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아이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회인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는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잘 아는구나, 그러니 소통이 되는 사이죠. 나랑 소통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인정해 줬으니까 아, 괜찮아, 그래 나 부족한 거 이것만 채우면 돼 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이 사람은 또다시 죽자사자 일합니다. 그렇게 소통하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정,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되어 나갈 수 있는 사회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삶의 원동력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체가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도 지금 말하면서 우리라고 말을 하죠. 그 끈끈한 정으로 맺어져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의 명분을 중요시하고 남의 시선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서양인들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사회죠. 소통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 어린 충고가 한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 진심 어린 충고가 우리는 더 중요시하는, 그 얘기 한마디의 충고를 듣고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칭찬이 결코 자존감을 높이거나 그 사람을 발전시키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떤 보상은 되겠죠. 칭찬이 보상은 되지만 소통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 어린 충고보다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덜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효과적인 것을 선택해야죠. 소통하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게, 그게 오히려 칭찬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10살 이전까지는 칭찬의 효과가 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칭찬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진심 어린 충고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칭찬 함부로 했다가는 저 사람 뭐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그렇게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칭찬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